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 대표를 자처한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는 말했죠.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역사의 두 번째 장을 써나가려는 열망으로 이 겨울 광장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곳 동성로도 대구 시민들로 계속해서 채워져 나갔습니다. 치고 왔어요. 너무 화났어. 아니 저도 진짜 서울까지 가고 싶었는데 기차도 막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가겠지만 대구에서라도 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항상 학교에서 가르쳐줬는데 그 투표로 그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투표를 거부하려고 국회에서 나가신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박스채로밖에 없길래 샀는데 산 김에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옆에다 놔뒀어요. 그 뉴스 상황을 보면서 그냥 있는데 너무 그냥 부끄러운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부끄러운 거 보면은 나와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윤석열 나가! 국힘당 나가! 국힘당 나가! 민주항쟁 이야기를 다룬 대한민국 작가가 세계적인 상을 받은 해에 피와 살이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계엄령 보고 해프닝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탄핵을 안 된다 말하는 인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싹 다 공범입니다. 여기 올라오면 응원봉이 많이 보입니다. 유진스도 있고 마마무도 있고 레드벨벳도 있고 NCT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응원봉을 들자고 제안한 게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여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아버지의 표는 내 표로 상쇄하고 내 어머니의 지지는 내 목소리에 묻힐 것이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민주주의의 완전한 교육장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권자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거리의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 되게 미안하고 대구에 희망이 있다는 거 이때까지 대구를 절망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저도 대구에 살면서 근데 오늘 보니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살아있네 대구. 빨리 탄핵시키는 것 대한민국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MBC 땡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의 그러니까 트위터 X 공간에서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 모습인데요. 중소규모의 그러니까 이런 작은 그룹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호작용적으로 표현했는 것이 이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유력한 메시지를 생산했는 사람들을 이제 쭉 보면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관여도가 평소에 높거나 혹은 특정한 정치적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계정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든가 혹은 일상적인 내용들을 올렸던 계정들이 유력자로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여성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국회 근처 집회 상황에서 휴대폰이 켜져 있는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40대 넘어가 비슷해요. 그런데 10대로 내려가면 갈수록 남성과 여성의 비가 8대 2 정도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일상의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페미니즘을 꼽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페미니즘의 재부상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정치 주체화에. 그것은 뭐 단지 자기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건 규정하지 않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즘이 대중화되면서 여성들이 자기가 되게 일상적으로 겪은 그 어떤 모순들, 어떤 폭력들, 문제들을 어떤 사회의 모순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일상에서 이제 어떤 자기의 문제를 통해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상 200. 있을 때 우리 또 의장님 모습 이거 비우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어진 민주주의 그리고 너무나 선진국이 되었고 또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마치 공기에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참 안주했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어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그 천막을 치고 매일 시위하고 그리고 집회도 열었거든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 쾌적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됐을 때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욕을 할 수 있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대학이 대학답게 행동하기 위한 좋은 시도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시국선언이란 현재를 진단하는 선언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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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당시 상황들이 꼭 대구만 불타올랐던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시민들 목소리가 올라올 상황이었으니까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이 가지는 정치적 특성이 가지는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의미가 좀 부각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의 등장에 가장 큰 공을 했고 소위 이 보수 심장이라는 이 네이밍으로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그런 보수의 심장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더 이상 정당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충격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강하게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효과가 이후에 지속적인 이 대구의 정치적인 이 상황의 변화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주의라는 대구의 어떤 경직된 이미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현재 학생 회칙상 이 학생총회라는 것은 의결기구 중에서도 가장 상위 의결기구로 이제 재학생 다수 2,000명 현재로선 2,000명 이상이 모였을 때 개회가 돼서 정말 이 학생들이 현재 이제 공유해야 되는 논의점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모두의 의견을 사실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 사회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만큼이 모여서 어느 정도까지의 논의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고민을 해야 하며 우리는 후배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엄중히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학생총회라는 것이 결국에 유일한 기구인 만큼 끝까지 함께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